문법 몰라도 된다고요? 아직도 해석으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모자르지. 어떻게 하면 초 단위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문법 완전 정복. 현실 영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영어의 현실쌤입니다. 오늘 수업 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고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잘 만드셨나요? 문장을 다 만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한국어 문장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I죠. 그 다음 카페에서의 카페는 잘 아시죠? cafe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친구라는 단어는 friend가 있죠. 마지막으로 만날 것이다의 기본형은 meet이란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 cafe, friend, meet. 자, 사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도 원어민들에게 의미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 좀 더 맛있게, 고급지게, 원어민들처럼 쏠라쏠라 하면서 영어를 구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득을 하려면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국어는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은 굳이 공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사해낼 수가 있어요. 누가 나는 주격, 카페에서는 부사, 친구를 목적격, 만날 것이다는 서술격이니 이 순으로 말해야 한다 하고 은는이가는 주격조사, 을을은 목적격조사다 등등 이렇게 배우고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치만 영어는 우리가 성장하고 머리가 다 크고 난 뒤에 새롭게 배우려니 우리말 어순과는 달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에 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어와 한국어 어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어, 친구를 목적어, 만날 것이다 서술어에 해당하죠. 그런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서술어가 바로 영어의 동사에 해당되는데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 이 둘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바로 이 위치 바뀜 때문에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따려면 문법을 무시하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I, cafe, friend, meet을 영어 어순에 맞춰서 제대로 배열해 볼까요? 일단 기본형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에 맞추면 I, meet, friend가 되겠죠. 그 다음 영어는 동사에다가 시제 표현을 해주어야 됩니다. 만나다가 아니고 만날 것이다. 미래니까 미래를 표현해주는 will 조동사를 본동사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니까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친구다 라는 숫자긴 표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 friend 이렇게 써주시고 만약 둘 이상의 여러 명을 만난다면 s를 붙여서 friend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will meet a friend 까지 기본적인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바로 카페에서 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럼 문장 맨 뒤에다가 장소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진 at을 써주시는 거죠. 추후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t은 전치사로 뒤에 명사가 붙어서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간, 장소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도록 현실쌤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력 올려주는 영어, 현실 영어.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쉬운 것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문법의 기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5형식입니다. 자, 5형식 하면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술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알아야지 시험에서도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해에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예문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 5가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입니다. 자, 1형식은 주어랑 동사 이렇게 딱 2가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 주어가 누구죠? 맞아요. 자, 주어는 영어로 subjective라고 하고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나 사물, 동물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동사는 이제 한자로 풀었으면 움직일 동자를 써서 자,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2형식입니다. 자, 2형식은 아까 1형식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뒤에 주격보어라는 아이가 들어가게 돼요. 보어란 아이는요, 영어로는 compliment라고 하고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해서 뜻을 완전하게 해주는 수식어를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저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는 이름이 붙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보호가 또 나타나는데 그거랑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3형식 문장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가장 문법에서 많이 다루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앞에는 이제 주어 동사 1형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자, 동사 뒤에 붙는 아이가 바뀌었죠. 네, 목적어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목적어는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이제 일컫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을로 해석이 되죠. 영어로는 objective라고 하고요. 보통 동사 뒤에 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로 자, 주어 동사 뒤에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 2가지를 취하는 4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3형식에서는 목적어가 하나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 4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2가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사 중에 give 동사 있죠? give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목적어 2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He gave me flowers 같은 문장. 자, 그는 나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자, give 동사 뒤에 보시면 me라는 나에게라는 이제 목적어가 붙었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꽃을이라는 목적어가 또 붙어 있죠. 자, 사형식은 이렇게 2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역시나 주어, 동사 똑같이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까지는 3형식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자, 목적격 보호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2형식에서 주격 보호 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는 5형식에서 이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름이 목적격 보호인 이유 아시겠나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주격 보호는 앞에 주어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보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럼 이제 5가지 형식들을 다 보았는데요. 자, 이 형식이 왜 중요한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have 동사 잘 아시죠? 자, hav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네, 맞아요.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뜻 말고도 다르게도 사용이 된답니다. 자, 사실 가지다, 소유하다는 삼형식 타동사일 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키다 라는 오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를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My mother had me clean my room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자, 주어는 그쵸, 맨 앞에 나와 있는 my mother 되겠고요. 다음 동사는요. 맞아요. had.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me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대명사. 자, 요거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me 뒤에 보니까 clean이라는 동사가 또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문장이 되려면 우리가 주어랑 동사는 하나씩만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문장 5개 형식 보셨을 때 주어랑 동사 전부 다 하나씩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왜 동사가 또 보이지? 자, 여기서 바로 이 문장이 이제 오형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had, 자, have의 과거형이죠. 자, 이 have 동사가 바로 오형식으로 쓸 때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동사 원형을 뒤에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my mother 주어, had는 동사, me 목적어, clean my room 이게 합해져서 하나의 목적격 보호를 이룹니다. 그래서 뜻은 나의 어머니는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시키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had가 무조건 이제 가지다, 소유하다 라고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어머니는 나를 가졌습니다. 청소를 하라. 나의 방을. 해석 이상해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면 문제 없이 해석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해석 이상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틀렸나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오답을 고르기 십상이죠. 자,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 자, 행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My mother wants to clean the house. 두 번째, My mother wants me to clean the house. 일단 문장 성분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요. My mother, 동사 wants. 자, 그 다음에 뒤에 to clean.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에 상당한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투부정사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투부정사는 want 동사의 목적어로 대표적으로 쓰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나의 어머니는 집을 청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삼형식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주어는 누구죠? 맞아요. My mother, 동사 wants. 그 다음에 me는 뭐죠? 목적어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to clean the house가 또 붙었네요. 자, 얘는 뭘까요? 목적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접 목적어는 아니에요. 자, want 동사는 삼형식 또는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나의 어머니는 내가 집을 청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청소하는 주체가 어때요? 달라지죠. 자, 아까 삼형식 문장에서는 누가 청소를 해요? 맞아요. 어머니가 직접 청소하는 것을 원하신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오형식에서는요. 맞아요. 내가 집 청소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주체가 나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형식은 이렇게 동사의 뜻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행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형식을 무시해서는 문법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5가지 형식에 쓰인 대표 동사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따로 필기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캡처를 하셔서 달달달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토익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문제 푸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쉽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력 올려주는 영어, 현실 영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형식의 형태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개의 형식에서 가장 공통적인 점이 보이고 있죠. 자, 맨 앞에 보시면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주어들이 전부 다 앞에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동사들 봅시다. 자, 동사들은 전부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맞아요. 주어 바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들 한번 볼까요? 자, 목적어는 누구 뒤에 있나요? 네,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이 형식에서 보어는 동사 뒤에 오지만 오 형식에서 보어는 목적어 뒤에 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형식별로 따로 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자리. 그렇죠?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에 어떤 아이들이 올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자리에는요, 총 5가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명사. 자, 우리 명사 하면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뜻하죠. 자, 그런 명사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대명사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는 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격 대명사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he, she, it, they 이런 아이들을 뜻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예문에서 want 뒤에 투부정사 온 거 보셨죠? 자, 투부정사가 그때는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주어 자리에도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To study English is really important. 자,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is라는 동사 앞에 나와서 자, 이때 이제 투부정사가 바로 네,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동명사가 있어요. 자,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마치 명사처럼 행동하는 아이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사절도 올 수가 있겠는데요. 명사절은 앞에 명사절 접속사 that, when, why, how, who, which 이런 아이들이 붙고 뒤에 주어 동사절이 오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문장을 또 이루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주어 자리에 턱하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That she won the game is surprising. 자, 그녀가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앞에 that부터 game까지가 이제 명사절이 되겠는데요. 자, 얘가 이 문장 메인 센텐스에서 바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 살펴볼게요. 자, 동사 자리는 말 그대로 동사란 이름이 붙은 아이들은 웬만해선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하면은 자, go, run, eat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동사들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자, am, are, is, was, were 잘 아시죠? 네,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조동사 하면은 will, can, may, should, might 아시죠? 등등등. 자, 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서 동사 자리에 턱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가지 성분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주어 자리에 오는 아이들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자, 대명사죠.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대명사는 목적격 대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e, her, him, them, it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주어랑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호자리입니다. 자, 보호자리도 역시 5가지 성분이 올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일반 명사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절.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형용사. 네,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보통 형용사라 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보호자리에 들어가서 저 앞에 있는 주어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추가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2형식과 5형식에 특히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분사도 형용사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분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ing 또는 pp, 과거 분사형 있죠? 자, 그래서 주로 또 보호 자리에 와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이제 나타낼 때 쓰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I, my, me, mine. 네, 노래하듯이 외운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자, 아까 우리 형식에서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대명사가 이제 달라졌었어요. 격이 달라졌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아셔야 이제 대명사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자, 일단 인칭대명사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가지 성분이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이름이 비슷한 아이가 2가지가 보여요. 그렇죠? 자, 바로 소유격,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가 되겠는데요. 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아이들의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먼저 소유격 같은 경우는요. 소유격의 특징, 얘는 무조건 뒤에 다른 명사가 와줘야 돼요. 일반 명사가 붙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소유격 밑에 있는 항목들을 쭉 보시면, 자, my, your, his, her, its, thei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줘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This is my book 이란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자, 이것은 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my가 뒤에 있는 book, 책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가 와줘야 된다. This is my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의 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대명사니까 완벽해요. 얘는 혼자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유격하고는 다르게 얘는 절대로 뒤에 뭔가를 붙여서는 안 돼요. 얘는 단독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유 대명사 밑에 항목들 보시면요. 자, mine, yours, his, hers, their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뜻은 나의 것, 그 다음에 당신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This is mine. 자,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자, 아까 my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붙어야 이제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my 혼자만 와도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완벽한 문장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격하고 소유대명사 2가지 차이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토익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시면 재규 대명사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소유격 뒤에 self나 복수의 경우에 selves를 붙여서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이제 오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자, 그 스스로 또는 그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항목을 보시면 우리 1인칭부터 3인칭까지 3가지 인칭이 나와 있는데요. 자, 1인칭 경우에는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나를 뜻할 때 우리가 1인칭으로 I, my,
me, mine, myself. 나, 나의, 나를, 나의 것, 내 자신, 나 스스로.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인칭입니다. 자, 2인칭은 이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당신 또는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you, your, you, yours까지는 같은데, 자, 제기대명사가 두 가지로 나뉘죠. yourself, 요거는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yourselves는 관중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rself는 당신 혼자서, 당신 스스로, 그 다음에 yourselves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인칭입니다. 자, 3인칭에서는 이제 제3자를 뜻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당신을 제외한 제3자를 언급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성별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남자의 경우는 he, his, him, his, himself 이렇게 가고 있죠. 그의, 그를, 그의 것, 그 스스로, 그 자신 스스로,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입니다. 자, 여자는 she, her, hers, herself.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이.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수, 3인칭 단수에 이제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동물이나 물건이에요. 자, it, it's, it, itself. 자, 그것은, 그것의, 그것을, 그 다음에 얘는 소유 대명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itself. 그 자신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복수 형태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나 아니면은 동물이나 사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자, 뜻은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 그들 스스로. 자, 사물이나 동물의 경우에는요. 자, 그것들은, 그것들의, 그것들을, 그것들의 것, 그것들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노래처럼 외워주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따라합니다. 주소, 목소제. I, my, me, my, myself. You, your, yourself. You, your, yourselves. He, his, him, his, himself. She, her, hers, herself. It, itself.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좋아요, 구독하기는 현실쌤이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현실 영어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